우리당 노철래 의원입니다. 네. 선거리 김병화 대법관 후보님으로 추천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진실해야 돼요. 모든 그렇습니다. 네. 네. 진실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국민한테. 그래서 제가 진실을 진짜 요구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뭐 동영이한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2000년 4월경 매입한 삼성동 상아아파트. 예. 이게 그 2000년도분 그 재산 변동 신고서에는 실거래가 4억 6,500만 원에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 제출한 동주택이 그 2000년 4월 17일자 신고 매매가를 보니까 2억 3,500만 원에 했거든요. 그럼 실거래가보다 2억 3천만 원이 낮게 신고가 됐어요. 이게 지금 요런 예를 보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예. 그 당시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법무사에게 그 위임을 해서 네, 의례적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전부 기준시가에 의해서 등기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뭐 금액을 얼마로 해달라고 부탁한다든지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 회사에서, 부동산 그 중개소에서 그렇게 해준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럼. 그때는 매도한 상하아파트 6동 202호죠. 예. 이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한 38평? 전용 면적. 42평인가? 뭐 분양 면적은 아마 42평인가 3평 되고. 예. 그렇죠. 그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거래자료 금액을 보니까 2억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이것도. 그래서 너무 낮다 싶어서, 저도 네. 제가 좀, 강남 산다는 걸 얘기한다는 게 죄송합니다만은, 그 비슷한 동네에 살아서 왜 이렇게 낮은가 하고,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 실거래가가 4억 3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고액보다 2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신고를 했어요, 이것도. 네. 그래서 이 두 건을 도합해 보니까 약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다운계약서로 인해서 전 국세인 양도세와 취등록세를 탈루한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해 보실래요? 예. 그 당시는 법에 의해서 기준 시가로 신고를 하면은 전부 다 신고를 받아줬고 그에 따라 등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부동산 사무소에서 법무사에게 위탁해서 한 것으로. 그래서 저는 실제 그 금액을 얼마나 신고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이 양도세와 취등록세 쪽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네. 어떻든 이런 탈루 의혹이 어떻든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보시면 법주인이니까 하시고. 네. 후보자가 88년 울산지청으로 의장전입 문제를 한번 좀 묻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울산 남구로 이사하면서 본인 주민등록권 서울 영등포에 그렇게 옮겨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로 인해서 의장전입이 불거지자 지난 5일 해명 자료를 통해서 서울에서 주택전입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주택을 이제 분양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이제 위장전입이라는 걸 좀 시인한 쪽으로 이렇게 자료를 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88년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해 보니까 제13조 5항에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다가 전 가족이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1년이 경과한 뒤 청약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서울 지역을 벗어나서 거주지를 이전했어도 청약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 가족이 거주지를 울산으로 이전하고 서울 지역으로 발령될 경우 1년 경과 후에 주택 청약을 하는 것이 법 상식으로 맞다고 보는데 이건 또 왜 꼭 굳이 위장전입으로 또 시인을 하게 됐습니까? 그 당시는 그런 상세한 규정을 내가 몰랐습니다.
어쨌든 뭐 저의 불찰입니다. 어쨌든 결과론으로 보면은 시인을 했어도 후보자의 이 수도권 청약 자격, 말하자면 주택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서 위장 전입은 결국에 불법이고 청약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만은 이게 이 기록상으로 증거로 드러나게 된 요인입니다. 또 하나, 공직자 재산 선고하고 관련해서 좀 하나 묻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호 후보께서는 공직자 재산 공개 확인서에 부모님의 재산을 독립생계에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2010년 4월 5일 고지 거부 허가를 받았다고 지금 본인이 자료에 내놨습니다. 예. 그럼 본인 재산하고 합하면 너무 재산이 많아서 이렇게 부모하고 분리해 놓은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재산 등록할 때마다 그 부모님께 예금 얼마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주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고지 거부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물론 부친은 37년간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현재 배와 한 210만 원의 연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외 소득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어쨌든 그럼 연금으로 생계 유지를 하시는 셈이 되는구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고지 거부해놓고 왜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했습니까? 그 법에 고령의 부모님은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그냥 해당 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법에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신고를 거부하고 연말정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나? 연말 소득정산은 꼭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독립생계 수단으로 해놓고 어쨌든 그럼 연말 소득에서는 신고에서는 부양가족으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건 또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위법이죠. 위법 아니 해당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직자는 검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공직자윤리법과 소득세법의 그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한 그런 거 사례가 돼버렸어요. 양법이 규정하는 취지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